도대체 누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최종 결정했을까요? 이게 2018년 11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의 3박 4일 인도 방문 논란의 핵심일 겁니다. 김건희 여사 건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에 더욱더 맹공에 나서는 느낌도 있는데 관련해서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김정숙 여사에 의한 김정숙 여사를 위한 셀프 방문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도 속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속은 것입니다. 회고록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버젓이 적은 것을 보면 문 전 대통령조차 참모들의 둔갑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위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야말로 국정조사와 특검 대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변명하다가 발목 잡은 거잖아요. 공중외교 면에서는 영부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영국 여왕이라든지 해외 영부인 사례를 드는 건 너무 궁색하잖아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부터 시작해가지고 5만 가지 특검 다 하자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이것도 해야죠. 권력형 범죄 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임기 중에 일어난 거니까. 이게 민주당이 저는 자기 발목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몰타기든 뭐든 민주당 주장이 맞다면 이것도 김정숙 여사 사건도 특검해야 된다. 혹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 장도혁 대변인 얘기. 허민 기자님은 이거 국민의힘의 공세 할 만하다고 보세요? 저는 물타기 주장은 사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는 저는 얘기가 안 된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내면서 본격화된 거거든요. 논란이. 이전부터 논란이 있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 이것이 좀 잠잠해졌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저도 사서 읽어봤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이 내용이 좀 왜곡돼서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의아하고 또 분노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장동혁 원내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낸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기 생각들을 이러저러하게 이게 내비쳤던 건데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당 수석 대변인의 이름으로 그것을 냈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당 지도부 논평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김정숙 여사에 의한 김정숙 여사를 위한 셀프 순방 방문이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도 속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속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자기 부인을 감싸기 위해서 이렇게 회고록에 이렇게 집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은 몰랐을 수 있다. 근데 밑에서 왜곡 정보를 올려서 그 왜곡 정보를 갖고 사실인 것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기술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알고도 이렇게 썼다면 그 자체가 저는 우혹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왜곡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쓴 것이라면 그거는 밑에 분들이 국정농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인도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가겠다고 한 건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 이게 오늘 국민의힘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외교부는 지금 계속된 일관된 입장입니다. 원래 도종환 장관이 가기로 했다가 돌연 김정숙 여사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외교부도 우리 측에서 인도에 먼저 나중에 그 김정숙 여사를 초청하는 그 초청장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서 그 10월 그 시기에 맞춰서 인도에서 모디 총리의 명의로 김정숙 여사의 초청장을 다시 보내왔다라고 응답을 했고 문체부에서도 그런 요구를 받고 우리가 난색을 표했는데 예비비로 한번 해보자라고 청와대 쪽에서 제안이 있어서 그렇게 예비비 편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사안에 있는 비서실에서 대통령 기록관에 가서 그 초청장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실이 움직였다고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외교부 라인을 이렇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안보실이거든요. 그 지금 안보실장이 장호진 안보실장인데 이분이 외교부 차관 출신입니다. 장호진 실장이 이 사실에 대해서 뭔가 윗선에서의 개입을 하거나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자꾸 드는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논란이 커지니까 익명을 요구한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원래 도종환 장관 인도 방문 준비했다가
갑자기 김정숙 여사로 가는 것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이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 이런 드라이브 밀어붙이기 없이 이게 가능한 일이었겠냐. 좀 특이한 상황이었다고 했는데 어제 배현진 의원이 영부인을 위한 외교 비용 예산은 따로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 전지현 변호사님. 네. 이 얘기에. 근데 보니까 당시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비용을 댔다. 이것 또한 논란거리더라고요. 이게 이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2018년에 문체부에서 갑자기 기재부에다가 예비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 3억 7천만 원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근데 저게 사흘 만에 국무회의 의결을 받고 긴급 예비비가 통과를 했는데 저렇게 사흘 만에 예비비가 통과되는 경우는 코로나 위기 상황이나 재해가 발생 시 그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위를 살펴봤는데 원래는 문체부 장관이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공군 2호기를 김정숙 여사처럼 이용을 안 하니까는 민항기를 이용하니까 예산이 3천만 원 이내였는데 갑자기 필요한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요리사 데려가야 되고 직원들도 데려가야 되고 전용기를 이용을 하니까 예. 그래서 3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했고 갑자기 예비비를 신청을 했다는 거고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는 예정이 없던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하게 되는 걸로 그 방문의 주체가 그 도종환 장관에서 도정우 장관 더하기 김정숙 여사로 바뀌었다는 건데 예. 이 경위가 석연치가 않고 또 그다음에 이 타지마할로 가는 것도 예비비를 처음에 신청했던 보고서에는 그 일정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 나중에 보니까는 거기를 갔다는 걸로 드러나니까는 왜 이런 예산이 편성하게 됐는지 순방을 가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실무진들이 의제를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동선을 파악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영부인 일정으로 이게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방문의 주체가 도정환 장관에서 김정숙 여사로 갑자기 바뀌니까 이게 배현진 의원 4년 전 국감에서도 정확히 2년 전 국감에서 주장한 건 이거 부랴부랴 급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부속 청와대 예산이 아니라 문체부 예산으로 둔갑한 그런 부분도 지적해야 된다. 김진욱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히 그 뭐 미리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예산 이런 부분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가 외교를 할 때는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 또 외교 정책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회고록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왜 갑자기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하는 부분을 아주 짧게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인도가 지금 세계 1위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되어 있죠. 예. 그리고 평균 연령이 30세 정도로 굉장히 역동적인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인도가 미국, 중국에 이어서 G3 국가가 되는 건 시간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그 인도와의 이 협력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타이밍이 됐다. 예. 그래서 멀리 내다보는 외교를 하기 위해서 어허. 인도의 모디 총리가 7월달 방문 순방 중에 예. 부탁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략적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기 그 영부인께서 이제 가는 걸로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문체부가 도정환 장관이 또 같이 포함돼서 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체부의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이다. 예. 이런 것들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예. 작년에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예산 530억 예비비 썼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돈을 썼느냐, 예비비를 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 이것이 써가지고 과연 그런 그 외교 정책에 예. 중요한 이슈를 해결하는데 알겠습니다. 도움이 됐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 근데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예비비를 쓴 거는 대통령 순방 때였 거고요. 예. 저거는 지금 인도가 뭐 G3, G3 중요한 외교의 상대방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럼 가가지고 김정숙 여사가 도대체 뭘 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모디 총리 같은 경우에는 허황우 기념공원 뭐 참석식이 있으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가야국으로 시집 왔다는 사람이니까 참석하시죠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초청을 한다고 다 가나요? 가기 위해서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고 그리고 저쪽에서는 처음부터 외교부 장관이라 문체부 장관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먼저 옆구리 찔러가지고 절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예. 외교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래서 예비비를 쓰는 것 자체 쓸 수 있으면 써야 되는데 왜 썼는지와 왜 김정숙 여사가 갔는지가 정확하게 해명이 안 되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김진욱 대변인 말씀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인도와 관계를 좋게 만드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마는 뭐 그런 거 다 좋아도 너무 큰 그림 아니었냐. 실제로
김정수 여사가 허황우 이 관련 기념공원의 개장식도 아니라 착공식에 굳이 참석할 이유가 있냐. 부랴부랴 이거 외유 때문에 가는 거 아니냐. 이게 논란의 핵심이고. 그래서 표지석에 모르겠어요. 영부인은 직함이 없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도종환 장관 이름이 적힌 것도 문제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인데 여선행 장관님. 첫 단독 외교라고 회고록에 썼다가 같은 야당의 박지원 당선인도 바로 반박을 했잖아요. 이거 단독 외교는 아니다. 김정숙 여사가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호 여사다. 근데 여기서 비교했을 때 좀 본질로 보면 아까 뭐 문체부 예비비 왜 4억까지 썼냐. 원래 15배, 10배 넘게 썼냐라는 얘기에 그럼 민항기 타고 하면 될 일이지. 왜 공군 2호기 타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을 했냐. 결국 돈, 뭐 특혜, 외유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격을 보면요. 지금 화면에 이제 뭐 이호 여사 유엔 총회 연설도 같이 나와 있는데 예. 그 당시에 제가 뭐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당시에 이호 여사의 유엔 총회 연설은 영부인 첫 해외 순방 이렇게 이제 조금 표현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인도는 인도 방문에서 모디 총리와 정상급 뭔가 회담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만나고 외교부 장관도 만나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외교 활동으로 이제 규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회고록에서 이게 여건에서 이게 이제 관광 아니냐, 외유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지가 않다. 이거는 대통령께서 대통령 전용기를 이렇게 이제 뭐 쓰라고 이제 뭐 사용을 하게 해준 것만큼 예. 그리고 또 같이 이제 간 스태프들도 같이 이제 그러니까 뭔가의 기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뭔가 큰 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간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예 규정까지 한 것이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이 논란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이거 인도에서 보면은 약간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 영부인이 와가지고 본인 총리도 만나고 뭐 장관도 만나고 대통령까지 만났는데 예. 이거 가지고 왜 돈 썼냐 그러고 수사한다 그러면은 예. 인도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외교 결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뭐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는지 모르겠지만 외교 결례보다 국내에서 문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른 사안으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봐야죠. 배현진 의원 얘기는 김정수 여사 초청장을 요청했고 우리가 먼저 때 맞춰서 인도가 초청장을 다시 보내왔다고 했는데 고민정 의원 얘기는 평산에 이거 비서실에 모디 총리가 보낸 초청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초청장이라는 게 뭐 요청하면 모디 총리가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초청장이 있고 없고는 사실 이 사안을 판단하는데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민정 의원의 주장은. 알겠습니다.